안녕하세요. 공예기사 윤영길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서전 1987년도 나왔죠. 거래의 기술, The Art of the Deal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하나의 예술로 보는 거죠. 거래를 예술 작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돈이 많고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단지 거래를 하는 이유는 내가 즐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든 뭐 상대방을 좀 때로는 어렵고 곤란하게 있을 때 이걸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 최대한 맥시멈을 달성했을 때 협상을 하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예로 이제 코모도 호텔 같은 경우 거의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가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법적인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있을 때 그때 이제 지분을 인수하는 거죠. 이걸 정치적으로도 그대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주로 지금 당하는 나라들이 한국, 일본, 대만이죠. 이쪽 나라들의 공통점은 이제 안보를 일정 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활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대놓고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국에 3,500억 불 달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TS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생산량의 50%를 미국에서 하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뭐 강제 압박이죠. 한마디로 이제 중국에서 쳐들어와도 우리는 반도체 수급에 전혀 지장이 없게 만들어라 이거죠. 하지만 이제 불행하게도 대통령은 종합예술입니다. 대학 기업의 어떤 CEO처럼 거래를 하고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한 차원 이해요. 가령 상대를 후려치고 뭐 돈을 물론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쌓아놓은 위대함, great는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속만 남는 겁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관세 협상을 진행해야 할까요? 이제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다 1차원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상대방을 이걸 하면 상대방이 이제 뻥 쪄서 곤란해졌고 그래서 한번 일단 때리고 어떻게 나오는가 보자 하고 억울해하면 좀 달래도 주고 당근도 좀 주고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LG엔솔 공장 우리 급습했죠. 그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군사작전처럼 이제 헬기도 동원하고 장갑차 동원해서 수갑 시설 채우고 이제 불미역듯이 지역가면 그걸 생중계를 해요. 왜? 이제 마가 세력들 자기 지지 세력들이 이제 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일자리를 뺏어가는 우리 아시아 계통 우리 다 잡아다가 넣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다음 수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공장을 건설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설비, 기계설비 아무도 할 수도 없고 설비 설치할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 train Americans workers 바로 이제 교육시켜라 이거요. 우리 미국 사람들을 교육시켜라. 대신 너희들은 기술만 가르치고 떠나라. 너무나도 좀 1차원적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못해 일단은 거부를 하고 이제 왔죠. 너무나도 단순한 사람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관세를 때리고 나중에 보니까 히토리가 좀 문제되네. 중국에서 히토리 수출을 제한한다고 하니까 이제 모든 산업이 마비되어 있는 거죠. 바로 뭐 이제 반도체뿐 아니라 군사 장비들, 첨단 산업, 우주도 가야 되는데 히토리를 막아놓으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도 히토리가 나오긴 합니다. 일부 중국만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제 가공하고 재래나는 그런 시설 자체가 없어요. 이게 환경 규제도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말 그대로 가공 공장을 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지으려면 그래도 10년에서 15년은 걸리는데 뭐 조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한 10년 이상은 돼야 자체 생산이 좀 가능한 거죠. 그것도 이제 일부만. 이런 걸 보면 아무런 대책 없이 일단 세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중국한테 다시 또 화해 제스처를 펴죠. 말 그대로 한수만 바라보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제 정면 승부를 하면 안 돼요. 미쳐서 이제 칼춤 추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이제 칼로 패죠. 왜 굳이 뭐 옆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중국에 이제 히토리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이제 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업. 우리 해군 조선업, 우리 LNG선. 미국의 해군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선업이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선박을 건조한다거나 이제 수리할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한국 조선업은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죠. 이때 이 카드를 우리는 쓸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리 앞에서 이제 뭐 꼼짝 못하고 당하는데 뭐 사실 우리는 이렇게 적대적으로 협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가진 어떤 기술력과 또한 가격이나 품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전략적 이해관계 우리가 했을 경우 우리가 조선업에 진출했을 경우 동아시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 기여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심어준다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또 다른
자동차나 반도체까지도 그때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1차원적인 사람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장점은 군중연설, 대중을 설득하는 능력. 1차원적이다 보니 이제 복잡한 논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연설문 내용의 어떤 지적 수준을 딱 평가해 볼 때 이제 8 그레이드 정도라고 해요. 미들스쿨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복잡한가 하면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이제 단순하고 1차원적인 합법이 대중연설에 딱 맞을 겁니다.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생각할 때 동아시아, 한국, 일본, 중국은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어간 침략자들이에요. 공장을 녹슬게 하고 공장문을 닫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앞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하고 이제 공장문을 다시 열겠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황홀을 했죠. 그게 현실인 줄 알고 사실은 될 수 없는 일인데 당시 그때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이나 뭐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 국제관계를 생각해서 그렇게 막 심한 말 그렇게는 못하죠. 또한 이제 공수표를 남달하는 거 말 그대로 이제 하루 만에 러브 전쟁 끝내겠다, 이스라엘 전쟁 끝내겠다 이런 소리 함부로 못해요. 하지만 일단 찔르고 보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되든 안 되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하루 만에 러브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루 만에 이스라엘 전쟁 끝난다라고 다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1년이 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당사자한테는 이제 불행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2인자로서 어떤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1인자가 될 수는 없어요. 1인자 같은 경우는 전체를 봐야죠. 근데 이제 2인자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는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건가요? 하나도 없느냐? 트럼프 얘기 때 마이클 플랜이라고 국가안보보좌가 이제 한 달 만에 해임했습니다. 스티븐 배넌이라고 이제 수석 전략가도 뭐 러시아와 어떤 허위 지수 때문에 그만뒀고, 존 볼턴 같은 경우도 뭐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 이제 대북 정책으로 좀 의견이 갈리니까 바로 이제 해임시켰죠. 트럼프 2기 때는 말 그대로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수장이었죠. 좀 안 맞으니까 바로 나왔고, 노무 국세청장 경우도 2개월 채 못 채웠습니다. 고용 수치가 조금 실망스럽다고 또 노동 통계청 국장 에리카 맥앤타르프가 바로 해임했죠.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제오 파월인데 연방준비제도 의장, 여기 이제 대통령이 해임하는 데가 아니니까 이제 버티고 있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이제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막말을 많이 하죠. 이분 남아있고, 곧 베선트 이제 재무장관이죠. 과거 이분은 이제 조지 소로스죠. 소로스 펀드에서 이제 국제 파트를 담당했어요. 또 이제 투자도 담당하시고, 조지 소로스의 투자 방식이 조금 이제 공격적이고, 그건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재선 캠프 때 이제 주요 기부자나 경제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모든 이제 트럼프 경제 정책이 베선트 재무장관 머리에서 이제 나온다고 봐도 조금 과언 아니죠. 또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 이분도 대만 반도체 이제 50% 미국에서 생산하라라고 이제 동원을 했죠. 그리고 전쟁 나면 이제 대만을 버려도 반도체 생산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취지가 있죠.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동질적이거나 거의 비슷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에게 더 똑똑하게 두수세수 앞을 얘기하면 바로 이제 해임이 돼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자국 산업 육성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대공황 때 이제 스마트 홀리법이라고 1930년대에 제정됐습니다. 거의 이제 2만 개 품목을 거의 이제 40%에서 200%까지 관대를 떼었어요. 농민들과 제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조업은 미국이 세계 최강이었죠. 그래서 이제 관세법을 적용하다 보니 이제 국제 무역량이 감소하고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미국 내 보호할 자국 산업이 현재는 없습니다. 제조 공장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뭐 테슬라, 뭐 애플이고 다 중국에 가 있죠.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설계만 이제 미국에서 하고, 생산, 파운드 이제 위탁 TSMC나 삼성전자 설계를 다른 나라들이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대신할 수는 없고요. 사실 말 그대로 보호할 산업이 현재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제 자국 내 생산과 보조를 맞춘다는 거죠. 문제는 자국 내 생산의 경우 인건비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격이 높아요.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입품의 경우는 이제 낮으니까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제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자국 생산품과 수입품과의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뭐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인건비로 가져가든 관세를 내든 세우자 가격은 오른다는 거죠. 이제까지는 이제 관세가 오를 줄 알고 기업들이 미리 사둔 재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올 8월, 9월부터는 이제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사실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모든 부담은 소비자가 집니다.
이건 관세가 아니라 그냥 광세일 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세계 대공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보고 이제 합리적인 어떤 추정은 가능하죠. 이제 보복 관세를 부른다는 거예요. 벌써 멕시코나 캐나다 또 EU 같은 경우도 이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중국만 했지만 이제 다른 나라로 계속 이제 퍼져가고 있는 거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무역량은 쭉 줄어든다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1930년대에 비해 글로벌 공급망이 훨씬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만약 무너진다면 다른 쪽은 어떻게 보면 더 빠른 속도로 좀 더 심각하게 좀 데미지를 입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